시작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바깥 날씨도 오늘 좀 어둑어둑하고요. 국내 증시도 썩 좋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간밤 이 증시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일본과 중국 증시와 함께 우리 증시는 지금 하락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내내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닥은 등락을 좀 거듭하다가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락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금요일장 보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한 주의 끝이죠. 토마토 투자클럽 이광무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 투자의 현명한 판단을 도와줄 알짜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추가 매수효력 45조 원이나 남아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소위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잖아요. 네. 동학 개미 운동, 이 개인의 매수 랠리 기대가 계속 드는 것 같은데 이 동학 개미 운동 얘기 나온 김에 이 흐름 한번 좀 짚어볼까요? 일단 개인의 매수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가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알 법한 기업들은 사실상 개인 투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매수를 해왔었거든요. 맞아요. 뭐 한때는 개인들만 있어서 좀 무겁다는 평가도 있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증시가 꾸준하게 올라온 데 있어서 시장에 좀 풍부한 유동성 역할을 했다. 맞아요. 이게 될까 말까 했는데 네. 됐어요. 물론 이제 가장 쉽게 올라가는 거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적극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준다면 더 좋겠지만은 네. 사실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밟고 올라갈 만한 계단은 필요하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위치가 사실상 뭐 지수를 끌고 가는 위치가 아니라 계단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계단이 계속해서 만들어준다라면은 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또 이제 이런 지위가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는 거는 좋은 거죠. 네. 네. 자, 일단 뭐 전체 가계 대출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네. 일단 동학개미 운동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충격이 좀 빠졌을 때 사실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고통이 심했지. 이 기회를 이 충격을 오히려 이제 역으로 투자하겠다라는 신규 이 대기 자금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자, 그 힘이 아직도 풍부하다라는 기사글이 나왔고, 자, 이 부분들이 왜 동학개미 운동 제2차 얘기를 예고하냐면은,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가계대출 이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이라는 거는 개인들이 또 일반 서민들이 지고 있는 빚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대부분 부동산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기업의 대출에 비해서 상당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와, 기업이 1.5조인데 네. 가계 대출이 8조예요? 예, 맞아요. 이렇게 차이가 일단은 납니까? 워낙에 이제 좀 이번에 이 대출을 통해서 자금 유입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경기가 힘들었다는 측면보다는 기회를 보고 이 가계 대출을 늘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물론 이제 꼭 증시만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기회도 많이 좀 자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좋은 기회라고 보니까 빚을 네. 내서라도 사겠다 맞아요. 이거죠. 맞아요. 일단 부동산도 그렇고 금융시장도 그런데 일단 상대적으로 기업 대출이 1조 5천억 정도만 올랐다는 거는 네. 기업의 대출은 사실 기업의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유지를 위해서 쓰는 돈이라기보다는 네. 앞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유통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규모가 개인의 가계 대출보다 낮다. 기업의 투자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워낙에 어려운 환경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 시장에 힘들 때 이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맞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투자가 어려울 때 투자를 한다라는 건 상당히 큰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자신감의 표현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신감이고 미래에 대한 먹거리가 좀 이제 보고 간다는 거죠. 목표 지향이 확실히 뚜렷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반도체도 얘기하고 네. 2차 전지도 얘기하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내용을 좀 다시 돌아봐야 되는데 네. 자, 가계 대출에 대한 금액 증가가 사실 2004년 이후에 최대폭이라고 합니다. 와, 16년 만에. 그러니까 빚을 많이 졌다는 얘기예요. 네. 어디에? 부동산 그리고 금융시장에. 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죠. 네. 그렇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받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요. 네. 왜냐면 부동산 규제가 계속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대충 뭐 잘 안 해주겠다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요.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부동산 과열 현상을 억누르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좀 높여주는 건데 그렇죠. 사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빌릴 수 있을 때 빨리 빌려야 된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빌렸던 자금들을 당장에 부동산에 들어가는 유입이 그래도 이 자금 그대로 100% 유입되지 않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떠돌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떠도는 자금들에 대해서 증시 유입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이유를 여러 가지를 빠져봤을 때 동학개미 운동의 빌미가 되어서 개인의 대출이 늘어나거나 부동산을 가려고 했었던 자금들이 이 자금들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내가 좀 더 안고 있는 그런 형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금융시장에 대한 유입 가능성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SK 바이오팜의 청약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아, 역대급 아니었습니까? 예, 실제로 시장에 반영된 건 5천억 정도 규모인데 네. 자금 모입이 31조 원이 됐어요. 역대급이라고 했죠. 네. 자, 그러면은 이 31조 원 빼기 5천억 하면은 30조 5천억입니다. 거의 그대로네요. 네, 그 자금 어디로 갈까? 아이씨, 안 됐어. 나 청약에 대해서 나머지 다 못 얻었어. 뭐 얻어낸 건 몇 주 안 될 테니 그 자금들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거나 적금으로 들어가거나 어떤 투자를 가기에는 네. 지금은 투자에 대한 재테크 방법이 굉장히 답답해요. 맞아요. 은행에 넣어서 얼마를 벌까요? 요즘에 은행 넣고 있으면 손해라는 네. 인식이 좀 많이 강하더라고요. 금리 인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은행에 대한 역할을 정말 내가 돈 안 쓰기 위해서 묶어놓는 정도밖에 맞습니다. 예, 투자가 안 돼요. 거기서 번다는 생각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모였던 이 자금들이 다시 한번 증시에 머물 가능성. 왜냐하면은 청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네. 그 계좌에 돈을 예탁하면서 청약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일부의 자금은 분명히 청약을 받았겠죠. 근데 받지 못한 대부분의 자금들은 증권 계좌에 머무른다는 얘기입니다. 이왕 하려고 했던 거 어디든 써야 되겠다. 그렇죠.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안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증권 계좌에 머물렀던 자금이 27조 원 규모입니다. 네. 27조 4천억 대인데, 자, 불과 7개월 사이에 네. 지금 이 자금이 46조 원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거의 더블 된 거 아니에요? 20조 원이 올라갔습니다. 엄청나네요. 더블이죠. 네. 이 기준이 연말 기준이었거든요. 네. 지금 7개월 만에 20조 원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청약으로 모인 돈이 31조 원 빼기 5천억 하면은 30조 5천억. 네. 그리고 자금으로 남겨져 있는 게 20조 원. 46조 원. 그러면은 사실 어느 정도 이미 벌써 자금이 돌았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직도 이 자금들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 계좌에 머물고 있는 자금이 46조 원이라면은 동학개미 운동 아직도 괜찮다라는 얘기죠. 여력이 많이 남아있군요. 만약에 이 동학개미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코로나와 같은 충격이 나온다라면은 네. 그 충격을 기다리는 자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시장의 불씨를 키울까 말까 하는 고민 중에 있는데 만약에 키워준다라면 이 자금들은 황급히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의 유동성에 대해서 시장이 내심 기대를 하는 겁니다. 네. 기관이 움직일 수도 있고 외국인이 움직일 수도 있는데 개인의 힘을 좀 써보자. 아직 힘이 판돈에- 남아있구나. 그렇죠. 네. 이거군요. 판에 올라왔으면 네. 뭐라도 하고 가라. 뭘 최소 조금이라도 썰고 그렇죠? 가야죠. 판때기 앉았으면 돌려봐라 이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자금을 빼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네. 왼쪽이 이제 이와 같이 이 요구 불예금이라고 해서요. 네. 언제든지 출금 가능한 금액이고 아직은 투자를 방향성을 못 찾은 잔고이거든요. 네. 그 잔고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것. 과거에서부터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못 잡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한때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커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잃은 자금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요. 이것을 좀 보여주듯이 시장에 이 도표는요. 꾸준하게 과거에서부터 증시에 유입되는 시가총액 비중이 커지고 있다라는 증명이거든요. 네. 사실 가계 보유 비중에 대한 부분들은 증시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비율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증시의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거는 증시의 자금의 덩어리가 커진다는 건데 네. 그 덩어리에 개인들의 가계 비중은
유지가 된다. 그럼 예전에 예를 들어서 네. 600조 원이었을 때 50%, 그럼 300조 원이 개인.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1,700조 원이면 대략 나누기 2하면은 850. 예, 850이 또 개인. 그러니까 계속 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계속 절대량도 늘어난다는 그렇죠. 거죠. 시장의 참여가 꾸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거는 뭐 개인들의 영향은 아니지만 증시는 항상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잘난 기업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고 못난 기업들이 퇴출되면서 계속해서 덩치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떤 대공황이 오더라도 증시는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개인의 이와 같이 주식 참여가 꾸준하다. 그러면 앞에 있었던 대기 예금에 대한 물량의 일부는 자금에 대한 유입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도표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개인의 매수 흐름,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중국 주식 계속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중국판 동학개미 운동 이거 인민운동입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이제 좀 비교가 되고 있어요. 네네. 자, 이거 포인트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이 주식을 생전 처음 한 번도 안 했던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한다? 우리가 주린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제 주변에도 근데 정말 많아요. 지금 주린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가장 기본적인 이 주식 용어도 알려드리고 있지만은 네. 전체적인 시장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는데 맞습니다. 이 동학개미에 대한 운동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요 증시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증시, 네. 또 미국 증시에서도 지금 이 시장에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거든요. 역시 사람 심리는 좀 비슷한가 보죠. 그런가 봐요. 일단 그리고 최근에 와서 중국 증시의 시장 동향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일단은 기록적으로 본다면은 9일 날 상해 종합 지수가 3,450포인트대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2018년도 이후에 가장 높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네. 몇 주입니까? 100주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해 종합 지수가 높은 데 있는데 네. 이 높은 데에 위치한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자, 지금 9일 연속 상승세를 어제까지 보여줬어요. 거의 열흘 연속이네요. 오늘은 쉬고 있어요. 네. 근데 지수 자체가 사실은 종목이 아니라 전체 시가총액이 움직이는 크기인데 네. 지금 이달 들어서 15% 지수가 올라왔습니다. 예. 대단한데요. 주가 차트 잠깐 보여드릴 네. 것인데 자료 하나 보시죠. 이게 지금 지수 차트예요. 지금 차트만 살짝 봐도 네.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네요. 어떤 테마 급등주가 아니라 네. 중국 종합 지수예요. 그러니까요.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머리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으면 진짜 누구나 갖고 있는 종목이 다 올랐을 것 같아요. 저희 계속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은 좀 자중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이 화면에 좀 설명을 좀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 드릴게요. 네. 자, 중국 증시는 왜 단기적으로 올랐을까?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단에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지금 굉장히 급증했어요. 네. 자, 분명히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커지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해석이 인민 개미 우동? 개인의 자금이 들어왔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증시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증시의 상승세에서 증권주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규 계좌에 대한 개설이 증가가 되었고요.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신규 자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거래량이 활발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거래 매매가 많았기 때문에 증권주 수수료 베이스에 대해서는 시장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번엔 좀 HTS를 제 거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상해 종합 지수 100주 만에 지금 신고가다라고 했는데 네. 주가를 좀 돌이켜 보시면요. 지금 이런 자리에 위치까지 한 번에 올라온 거예요. 단기간에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유입되고 있는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을 과거에 2014년도, 2015년도 중국 증시가 상당히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움직임이 없다가 그렇습니다. 한 번에 크게 올라간 적이 있어요. 물론 언제일까요? 이제 이때 중국 증시의 버블에 대한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그 시기에 전초전처럼 느끼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이때도 이 증시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금융개혁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사실은요, 2013년도, 14년도 때 중국은 시진핑 정권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5대 개혁을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개방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데 금융 개혁을 했어요. 네. 외국인 자본을 유치를 하고 외국인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들, 성강통, 후강통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있죠. 맞아요. 다 열어놨었죠. 이때 당시 만들어진 게 이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증시의 자금 유입, 증시의 외국인 자본 유입 이런 내용들이 섞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증시 계좌 개설에 나섰어요. 네. 그 시기를 지금 다시 한번 느껴보고 있다는 겁니다. 오. 자, 이 내용들 때문에 증시에 대한 기대감, 이게 중국 증시가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이제 대세 상승에 이제 언급이 됐다는 것만 해도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대세 상승장을 가기 위한 전초전은 사실은 2015년과 좀 비교해서 본다라면은 일단 중국 증시의 신규 계좌 개설이 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증시 유입되었을 때 중국 안에서도요 신용 잔고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늘어났다라는 거. 증권주가 지금 올라온 이유는 증시에 지금 거래가 활발하다는 거를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중요한 포인트가 중국 증시에서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는 이유에 대해서 봐야 돼요. 대세 상승장 가는 방향에 대한 길도 봐야 되지만은 네. 왜 이렇게 대세 상승장이 맞나 틀린가? 그리고 중국 증시에 왜 자금이 들어오는가? 네. 요걸 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를 그렇게 크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야기를 꺼내진 않았지만은 미국에서도 네. 지금 주식 투자 열풍이 크거든요. 네. 물론 이제 미국에서의 주식 투자 참여는요, 우리나라처럼 아주 쉽게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쉽게 시장 접근이 좀 가능하죠. 자, 일단은 중국 기준으로 최근에 움직임이 컸으니까 이야기 드리면은 네. 자, 중국 정부에서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강도 경기 부양 정책을 꺼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기라고 네. 코로나 때문에 다시 재확산될까 봐 시장에 걱정거리가 남아 있죠. 네. 자, 이거는 우리가 2월 달에 경험했던 그런 충격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요.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되고 있다라는 악재. 그런데 코로나를 한번 2월 달에 우려를 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보완하기 위한 방역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 극복하기 위한 정책이 있다는 거예요. 네. 뭐 실질적으로 또 하나의 또 다른 악재의 호재를 기대하는 거는 코로나 백신만 만들어줘 봐. 코로나에 대한 걱정, 증시에서는 사라질 거야. 이런 생각 갖고 계시죠. 네. 자, 그렇기 위해서 코로나 백신 또 치료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1조 원 투자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한 몇천억대 투자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 자금이 들어오니까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좀 앞당기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재와 호재가 같이 만난 거예요. 이전 것처럼 정말 코로나가 뭐야?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확진, 감염병, 감염증, 시장이 충격받는 패닉 상태의 시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우려가 있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친다는 거예요.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우리나라도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재정 지원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일단 자금을 풀었어요. 자, 우선은 소비를 위해서 혹은 너희 그 생활을 위해서 자금도 받고 네.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 자금을 풀고 거의 뭐 시장에. 유례 없는 정책들이 맞아요. 많이 펼쳐졌잖아요. 사실 이 전염병이라는 거는 참 몇 세기 만에 또 다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례적인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내용이에요. 이럴 때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이제 경기 부양 정책, 자금력으로 인해서 지금 받쳐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정말 백신이 안 나온다면 문제가 클 것 같지만 최대한 연내 혹은 내년에 이 백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학습 효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중국 증시 이 본격 강세장에 대한 기우냐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런 것 같은 내용들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게 실제로 확인되고 있어요. 네. 경기 부양 정책과 실질적인 개인들의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 자, 여기에 안정장치를 하나 더 더해야 됩니다. 네. 확실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과 중국이 코로나19가 재확산돼서 야,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코로나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책임 공방에 대한 감정 싸움을 했죠. 맞아요. 둘 사이의 감정이 조금 골이 깊어진다. 말도 좀 그러면- 세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두 국가의 감정이 골이 깊어진다. 그러면 그동안에 1년 동안 기다렸던 합의가 깨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죠. 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갈등이 생길까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눈초리였어요. 우려감이 상당했습니다. 네. 근데 얼마 전에 주요 이 외무 장관과 또 무역 그 협상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자, 미국과 중국의 1차 합의는 잘 이행되고 있고 네. 이행할 것이다. 일단 확인을 시켜준 거예요. 1년 동안 합의했던 것을 진행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어요. 네. 자,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사실. 현 정부의 대통령 재임하기 위해서 또 다음 정권에 또 이 기후를 잡기 위해서 특별한 변수를 만들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극단적인 삐짐은 없을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발상이죠. 괜히 그렇죠. 지금 이런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서는 긁어부스럼 만들기 싫다. 이거는 뭐 당연한 그렇죠. 발상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게 안정장치가 되는 거예요. 네. 대선 앞두고 극단적인 충돌이 나타날까? 아니라는 거죠. 대화에 대한 연속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네. 갈라짐은 사실은 예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실 뭐 서로에게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정장치가 돼서 증시에 대한 강세장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일단은 왔어요. 신규 계좌 늘어났고 거래대금 늘어났고 증시의 경기 부양책까지 확인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왜라는 표현들을 봐야 되고 뭔데 이걸 네. 봐야 돼요. 자, 뭐 그 부분들을 좀 뒷장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고요.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방금 전에 짚어주셨는데요. 경기 부양책. 요거 사실 좀 구체적으로 네.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투자하기 힘든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네. 기업도 또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자금들은 투자가 아닙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이 보호막을 만들기 위한 방어벽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공격성을 띈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국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키워드를 알려드리면은 화해 제재.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일단은 중국의 여러 가지 이 시장 진입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조치이기도 한데 중국의 화해 제재에 대한 내용이 꼭 화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중국의 여러 가지 당국, 그러니까 독단적인 투자에 대한 정부 주도에서 그러니까 시장 여러 가지 그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지 말아라라는 견제거든요. 네. 자, 그 부분들이 있는데 자, 고강도 이제 이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이 경기 부양 정책을 여러 가지 단계로 했다. 자, 첫 번째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다. 재정 정책. 중국에서도 돈을 풀겠다는 얘기를 내놓은 네. 거예요. 우선은 코로나와 같은 이야기로 해서 경기 활동, 셔다운이 나온다. 산업 활동이 힘들다. 그럼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겠죠? 이와 같은 환경이 된다면 세금을 낮춰서 세수 부담을 낮춰주겠다. 네. 경기 활동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 만약에 동시에 정부는 오히려 지출을 확대하겠다. 이 부분들을 좀 내놓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완화적 통화 정책. 그동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과정 속에 있었을 때, 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거는, 자, 위안화 평가를 다시 해라. 위안화 가격을, 그러니까, 원 위안화에서, 그러니까 달러 위안화에서, 위안화의 기준을 높여라는 얘기죠. 네. 위안화를 계속 낮추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관세를 때리고 해도 위안화의 가치를 낮추다 보니까 네. 시장 경기 이제 통화 정책을 낮추게 되면요 가격이 똑같은 제품에서도 가격이 싸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그것만 결정이-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똑같은 제품이라면은 가격이 싸 보이는 걸 사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지금 미국은 계속 관세를 때리고 있지만은 얘네들이 통화를 자기네 기준 통화를 계속 낮추다 전화만 보니까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걸 요구했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도 한 번 더 굽히지 않았어요. 음. 중국은 관세를 때려 맞아도 네. 위안화의 가치를 절상 평가를 안 했습니다. 의지가 굳건합니다, 네. 정말. 근데 이번에 처음
그래서 그동안에 6위안대를 7위안대 지금 7위안대 유지된 게 지금 거진 1년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시장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 고강도 경기 분체를 펼치기 위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쳤어요. 자, 우리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그 24시간 환율에 대한 이 가격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시장 경기 논리에 의해서 환율 변동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정해버리잖아요. 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안화를 가격을 본다는 게 아니고 네. 위안화 고시된 걸로 확인한다. 공시 확인하듯이 봅니다.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낮춘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위안화에 대한 가치를 절상시킨 거죠. 네. 자, 동시에 자, 시장에 유통되는 자금들에 대한 부분들을 풀겠다는 겁니다. 자, 인민은행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나라 한국은행은요. 우선은 한국은행이 돈을 뽑아냅니다. 돈을 그리고 다른 시중은행, 우리은행, KB은행, 뭐 기업은행, 외환은행 돈을 나눠줘요. 그리고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에 그 돈을 유통시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실정이 이하되면은 한국은행은 그들 은행에서 자금을 다시 회수해요. 그런데 그 회수했을 때 100%를 줬으니 100%를 받는 것이 아니라 100%를 줬지만 90%만 가져올게. 그게 지급 준비율 인하거든요. 네. 그러면 10%는 그 시중 은행에 지역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 어떤 걸 하겠어요? 그 창 쌓여 있는 이제 그 준비된 주머니에 있는 자금들을 다시 한번 대출을 풀어준다든가, 네. 다른 쪽에 대한 투자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의 은행들 입장에서는 뭐 쓸 돈이 더 많아진다는 그렇죠. 거죠. 자금 비축이 되는 거죠. 돈을 한번 뽑아내면요 무한정 뽑지 않거든요. 네. 뽑아냈던 것들을 다시 회수시켜서 소가시키는 그렇게 하는데 인민은행에서 이번엔 지급 준비를 인하를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하면서 네. 경기에 자금이 계속해서 유통될 수 있도록 돈을 뿌린다. 뿌리고 있는 유동성 공급입니다. 네.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네. 우리나라에서 중국 수혜주를 보면은 우리가 중국 소비주라고 합니다. 네. 중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죠. 네. 뭐 최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보따리상 완전히 다 쓸어가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인들입니다. 소비 패턴이 달라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들이 못 오니까 지금 사실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중국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전 세계 가장 큰 소비 국가입니다. 그 소비를 정부가 조금 더 촉진시키고 있어요. 네. 자, 돈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중국의 내수 소비 촉진 정책. 이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밖에 나가서 쓰는 돈들, 외화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난 것들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계속 내수 경기, 내수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만들어줬는데 네. 지금은요. 지금은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옛날같이 흥청망청 쓸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니죠. 지금 어떻게 하면 공장이 멈출 수도 있어? 네. 내 일자리가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럼 소비를 한다면 굉장히 생각하고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뢰 받으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산업에 대한 표준 시스템을 만들겠다. 뭐 가짜 계란, 뭐 가짜 분유 이와 같이 믿지 못하는 소비가 아니라 이제는 소비에 대한 부분들 환경을 바꿔주겠다. 네. 이제 표준화를 만들어주겠다.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런 환경을 경기 분야 정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정부 역시 중국에서도 돈을 푸는구나. 네. 중국에서도 뭔가 좀 더 내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구나.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로 든다면은 지금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제조 2025 정책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정부 혹은 돈이 계속해서 유통이 된다라면은 증시에 대한 힘도 좀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3월 달에 증시가 올라온 이유 가장 첫 번째는 코로나가 충격에서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네. 경기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경기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경기 재개, 활동에 대한 재개였거든요. 증시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으로 올라온 겁니다.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증시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내용도 지켜보도록 할까요? 뭐 SMIC가 뭐 신작을 했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사실은요, 중국인들의 개인들이 네.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의 이 기대감 중에 하나가 네. SK 바이오팜의 청약 열기 꼽고 있거든요. 대단했죠, 정말. 자, 31조 모였다고 했어요, 네. 대략.
근데 5천 원 정도는 증시 자금으로 주권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렇죠. 그럼 30조 5천억 청약 받아서 증권 계좌에 들어있는데 써볼까 하는 자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SMIC라고 해서 네. 중국의 정부에서 밀어주는 반도체 회사가 있어요. 오. 그 반도체 회사가 최근에 상장을 했습니다. 네. SK 바이오팜과 똑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예. 엄청난 자금이 몰리겠는데요. 그 상장이 7월 초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상장을 위해서 자금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청약 통장이 나온 거죠. 중국판 SK바이오팜. 예,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근데 SMIC를 네. 알아야 돼요. 자, 이 회사는요, 중국의 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 회사인데, 네. 자, 사실 나스닥에도 상장이 되어 있었는데 자진 상폐를 했습니다. 네. 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을 위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가면서 만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중국 회사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가 멀어져요. 그러면 그 기업들 떨어져요. 그러면 SMI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규제를 받게 되면 네. 그 기업에 대한 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망치면서 손해가 막심해질 테니까. 그렇죠.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한 부분들 혹은 운영에 대한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자진 상폐해 버렸어요. 대신에 홍콩에 상장을 시켰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증시에 상장을 시키는 이유는요. 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을 좀 더 명확하게 받기 위해서거든요. 자, 중국 홍콩 증시 상장됐고 이번에 중국 본토 증시 상장된 거예요. 네. 왜? 자금 유입을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기업은 중국 정부가 밀어주는 회사입니다. 자, 그런 회사에 중국 본토에 상장되는데 개인으로서 청약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거 신뢰감이 팍팍 드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해야죠. 중국에서 삼성전자처럼 키우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한다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제조 2025를 하고 있죠. 네. 막대한 자금이 들어옵니다. 그 엄청난 중에서 자금.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반도체 굵기. 네. 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반도체 소비가 제일 큰데 반도체 우리 걸 왜 안 쓰고 딴 데서 구해오느냐? 우리 걸 만들어 보자. 네. 반도체 굵기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그 수혜주는 이 기업이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 화웨이의 제재가 여전히 있죠. 네.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도 화웨이 제재를 위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웨이의 경영에 또 화웨이 제품 생산에 차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국영기업입니다. 그러면은 국영기업은 좀 바꿔서 네네. 정부가 지원하는 국영은 정부 소유죠. 예, 정부가 믿어주는 네. SMIC가 이 화웨이 제재의 수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화웨이는 그 동안에 사실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반도체 이 조달을 자국의 기업이 아니라 기술력이 좀 더 있는 뭐 대만, TSMC, 우리나라,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에서 조달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미국의 제재가 가면서 가장 끈끈했던 TSMC조차도 탈화웨이화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론은 당연히 철수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사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반도체 조달에 문제가 된다면은 나라에서 믿어주는 SMIC에 대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네. 자, 그 기업인데 청약을 한다 안 한다?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자금이 SK바이오팜의 경우보다 네. 더 강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상승세가 이만큼 커졌고 증시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것만큼 네. 과거 2015년도에 상상을 하는 거죠. 네. 자, 또 내용을 다시 보면은 사실은 중국에서는요, 이 믿어주는 이 기업에 대해서 과거에는 직접적인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네. 돈을 투자해 줬어요. 직접 투자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라가 그게 뭐 국영기업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맞아요. 나라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뭔가 경쟁, 우리가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산업 안에서 국가 간의 덤핑 문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가격 단합이라든지 아니면은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아니면은 시장 경기를 해치는 나라의 개입, 정부의 개입은 막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인데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해주면 뭐 왜곡이라고 안 되죠. 될까요? 아니면 그 공정성의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독과점적으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에 대한 제재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회적으로 SMIC를 도와준 겁니다. 네. 상장해봐라. 상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이 기업에 대한
이 회사가 육성될 수 있도록 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해준 거죠. 상장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SMIC 청약 해요 안 해요?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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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신규 자금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SK 바이오팜에 몰렸던 자금의 일부는 SK 바이오팜이 되지만 네. 나머지 자금들은 증시에 남겨져 있다는 얘기. 그렇죠. 그런 효과가 나오겠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가장 또 근거가 되는 내용이 네. 실질적으로 급등했습니다. 시장이 지수가 급등을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위안화 가치가 또 같이 상승했다는 것이 증시 환경의 배경입니다. 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생각해 보면은 인민개미가 맞다라는 얘기죠. 예. 사실 좀 이름의 차이가 조금은 네. 어감이 어렵긴 합니다. 인민개미입니다. 네. 자, SMIC 뭐 영업이 그래프도 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 이제 걱정을 해야 돼요. 네. 중국에서 SMIC 네. 반도체를 키운다? 우리가 과거에 디스플레이에서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중국의 시장 개입으로 인해서 네.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면서 디스플레이 경쟁 가격에 노마진 정책이 된 거죠. 치킨런 게임이 된 겁니다. 네. 계속 낮추면서 경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진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산업이 힘들었죠.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피지기, 백전백승, 네. 백전불패 하려면은 알아야죠. SIC를 알아야죠. 알아야죠. 자, 봐야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영업이익에 대한 커지는 계속해서 시장 경기와는 무관하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SMIC에 대한 위치를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생산에 대한 규모에서 지금 대만, 미국 또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중국의 가장 큰 파운드리 시장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즈가 있네요. 네. 자, 일단은 TSMC가 월등히 크죠. 네. 근데 이 TSMC의 가장 큰 또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화웨이예요. 화웨이. 근데 화웨이에서 나중에 물량이 이쪽으로 간다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이 위치를 고수하기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화웨이에 대한 조사를 같이 좀 볼게요. 다음 네.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다음 걸 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이 화면은요, 하이실리콘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네. 이 회사는요, 화웨이의 자회사예요. 네. 화웨이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가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설계해서 실질적으로 화웨이의 모든 IT 기기 제품의 자체 반도체 설계를 넓혀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반도체 기술이 반도체 설계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두 다 인텔, 퀄컴, 삼성전자, TSMC부터 모두 다 조달을 받았는데 이제 화웨이가 자체 생산 개발을 해요. 네. 이게 하이실리콘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만든 것이 이제 이 구룡 900 반도체인데요.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 퀄컴이 대부분 잡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인텔이 다 잡고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AMD가 양분하고 있지만은 네. 그래도 인텔입니다. 그 시장에 들어간 반도체가 이 시장 이거예요. 왜냐? 중국 자체 브랜드만으로도 전 세계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네. 야, 미국에 안 팔아도 돼. 한국에 안 팔아도 돼. 유럽에 안 팔아도 돼. 우리한테만 팔아도 전체 시장 규모로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인구가 뭐 15억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 하이 실리콘의 능력입니다. 네. 자, 사실은 기술은 놓지 않아요. 자료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하이 실리콘에 대한 위치를 볼 건데요. 네. 전체적으로 반도체 능력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인텔 전 세계의 PC에 인텔이 80%입니다. 네. 과거에는 99.9%였어요. 거의 독점이죠. 예. 근데 최근에 와서 AMD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은 TSMC 반도체. 물론 이제 위탁 생산에 대한 능력이 큽니다.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위에 10번째 하이실리콘이 있습니다. 화웨이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예요. 네. 화웨이의 자회사인데 화웨이가 어디에 많이 팔렸겠어요? 중국에 팔린 겁니다. 네. 중국 한 곳에만 팔린 거예요. 한 곳에만 해도 이 정도. 이게 전 세계 10위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하이실리콘이 반도체 설계를 이제 어디에 맡길까? 그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네. 그게
SMIC의 가능성이 크다. 왜? 자국 기업의 생산에 맡기겠죠. 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이실리콘은 자체 생산 기업이 아닙니다. 네. 팹리스 기업. 설계 능력만 있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하고 네. 공장에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 공장에 받았던 회사가 TSMC. 만약에 하이실리콘에 대한 물량을 못 잡으면 TSMC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TSMC는 좀 괜찮은 게 미국에서 너희 화이하고 조금 멀어져 봐. 대신에 인텔 아니면 퀄컴이 물량 줄게. 그렇게 해서 지금 TSMC는 노선을 조금씩 방향을 조금씩 틀고 있는데 네. 자, 하이실리콘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SMIC가 성장하면 되니까요. 자,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자, SMIC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팹리실리콘에 대한 기술을 이제 위탁을 받게 되면은 SMIC가 생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화이의 물량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장의 설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TSMC만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받고 있어요. 그동안에 이 중요한 핵심 부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7나노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5나노급까지 이제 더 작아졌는데 이 생산에 대한 조달이 대부분 TSMC,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SMIC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라면은 우리나라 반도체에 영향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문제잖아요. 네. 포인트는요. SMIC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다. 네. 자, 그리고 주우진 씨가 이거를 제가 좀 빼먹었는데 인민개미가 들어온 이유는 결국에는 반도체란 얘기예요. 아까 좀 자료 하나 그냥 지나갔던 거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반도체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민개미의 움직임은 반도체 때문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죠? 예.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때문에 올랐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지금 반도체 때문에 지수 올라왔잖아요. 근데 SMIC에 대한 역할, 반도체 때문에 중국 증시가 네. 대세 상승장을 가느냐 각도를 만든 거거든요. 반도체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이 34조 원 규모 기금 이건 무슨 내용이죠? 네. 지난해 이제 중국 정부에서 이 제조 2025를 위해서 네. 집행한 자금이 34조 원이었어요. 자, 정부 주도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제조 라인의 후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진행했는데 이제는 반도체 굵기를 위해서 반도체 장비나 소재의 자국 기업 국산화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SMIC를 봐야 돼요. 네. 아, SMIC가 이제 정말 커지겠구나. 경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를 여태까지 지수 분위기 좋았는데 경계를 한다면은 위축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절대 걱정하지 마라. 네. 이것 때문에 지수가 내려온 반도체가 위축한다? 모르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사는 기회예요. 왜냐면요. 반도체도 결국엔 기술의 싸움이고 네. 화웨이가 중국 자국 기업인데 왜 자국 기업의 반도체를 안 썼겠어요. 더 좋은 걸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반도체가 사실 중국의 능력은 40나노, 14나노. 여기가 최고의 기술력이에요. 네. 거기까지 줄이는 게. 예.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할 수 있는 거는 5나노. 5나노. 이제 앞으로 개발하는 거는 3나노. 이거 꽤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기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SMIC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한다. SMIC는 계속 크고 싶어 한다.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반도체는 항상 강조드렸지만은 삼성전자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삼성전자 옆에서 도와주는 수십 기업들이 수백 개. 같이 기술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SMIC가 크기 위해서는 SMIC 주위를 같이 키워야 되고 그 기술에 대한 습득은 어디서 하겠는가? 우리나라서해 와야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얻어와야죠. 우리나라 기업, 그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 되겠군요. 부품, 장비 회사들에 대한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자, 중국은 분명히 증시가 인민개미 반도체 때문에 들어왔는데 네. 증시가 올라갔는데 반도체 투자가 필히 할 수밖에 없는데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자급자족하고 싶은데 기술이 안 돼요. 처음에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 소부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가 더 넓어지고 확실화되는 거예요. 네. 어제 이 정부에서 소부장 2.0 계획 발표 나왔습니다. 가장 핵심 내용은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포인트예요. 네. 반도체에 대한 육성 정책과 동시에 우리나라 자국 기업의 부품의 국산화를 또 역외 수출을 하겠다. 해외 시장 기회를 주겠다. 네. 그러면 이 내용들이 중국에서의 잘 되는 내용들이 돈이 모이는 이유인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기회가 되는 거죠. 물론 어느 시점에서는 기술을 따라올 겁니다. 방향성을 네. 가지고 따라올 거예요. 경쟁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시기는 아직 멀었다. 기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의 활동 영역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왜 봐야 되고 어제 소부장 2.0 나왔을 때 네. 오늘 왜 동진세미캠이 또 가고 오늘 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또 신고가를 가는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동학 개미운동부터 출발해서 중국 증시 급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챙겨드렸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반도체 쪽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반도체 전문가 이광무 전문가님과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후반으로 갈수록 이 낙폭은 조금씩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조금 더 기운 내서 대응하시는 금요일장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